평택촌놈입니다. 주식투자 ABC 파트 2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량주와 개별주, 지수와 업종, 테마와 종목, 가치와 차트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량주와 개별주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량주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는 1위부터 100위까지, 코스닥은 1위부터 50위까지를 저는 우량주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모든 종목은 개별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량주와 개별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건 평택촌놈의 기준이고요. 여러분들도 이 기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계속 바뀝니다. 매일같이 바뀝니다. 물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를 들어서 1위부터 10위까지는 쉽게 안 바뀌지만 한 달 단위로 리스트를 뽑아보면 계속 바뀌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HTS를 통해서 얼마든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가 되든 시가총액 순서를 나열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매일같이 할 필요는 없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갱신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구분의 의미는 뭐냐면 우량주는 직장인에게 적합하고요. 중기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개별주는 아무래도 전업에 적합하고 단기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합니다. 물론 우량주도 전업이나 단기 매매 할 수 있고 개별주도 직장인이나 중기 매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그렇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코스닥은 25위까지만 매매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스닥 우량주를 한다 그러면 25위 이내가 합리적입니다. 물론 기준은 제가 50위까지 잡아놨지만 25위 정도가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가총액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의 1위 종목이 코스피로 만약에 이전해서 이거를 환산해 보면요 50위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1위부터 50위하고 코스닥 1위부터 25위까지 만약에 딱 절반씩만 우리가 이거를 환산해서 본다고 했을 때 차이가 엄청나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에서 5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은 코스닥 가면 1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있어요. 코스닥은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20위 종목, 어떤 때는 한 40위 종목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이 아무래도 안전성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코스닥이 처음 생긴 건 1997년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실제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99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코스닥의 시가총액 종목들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신뢰감이 떨어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수와 업종입니다. 지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이건 여러분들이 항상 관찰하셔야 돼요. 항상. 왜 그러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각각 지수가 있는데 이게 물론 보통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왜 보느냐? 이걸 봄으로 해서 나름대로 방향성을 크게 설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좋은데 코스닥은 급락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코스피 쪽의 종목이 유리하겠죠. 반대로 코스닥이 급등하는데 코스피는 뭐 약보합이라든가 마이너스권이에요. 그러면 코스닥이 더 매기가 몰린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일봉 차트가 아니라 분봉 차트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일봉도 볼 필요는 있어요. 일봉 차트를 보면서 코스피 코스닥 비교할 필요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뭐 21선을 돌파하고 뭐 61선을 돌파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반대로 하나는 21선이나 61선 돌파했는데 하나는 돌파를 못했다. 그러면 아무래도 탄력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일봉 차트로 보시는 거고요. 분봉은 뭐냐? 오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 200 선물은 설명을 드리면 초보자한테는 좀 어려운데 우리가 흔히 선물지수라 그러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코스피 20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의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합친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스피 200 지수가 있는데 코스피 200 선물은 또 별도로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코스피 종합하고 코스피 200 선물하고 방향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일봉 차트와 코스피 200 선물 일봉 차트 그리고 코스피 1분봉하고 코스피 200 선물 1분봉을 비교해 보면 이게 트렌드가 거의 같아야 정상입니다. 틀리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비교해 보느냐? 어떤 때는 코스피가 코스피 200 선물보다 더 강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어떤 때는 선물 지수가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교하느냐? 간단합니다. 뭐 코스피 지수는 오늘 뭐 플러스 0.20% 상승했어요. 근데 코스피 200 선물은 플러스 0.40% 상승했다. 그러면 선물이 강한 거죠. 사실 코스피 지수 자체를 매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200 선물은 선물 지수 자체가 어떤 매매 기준이 됩니다. 마치 그 종목의 가격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에 업종은 코스피 4대 업종과 코스피 지수 항상 비교하시고요. 이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같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해요. 코스피 4대 업종이 뭐죠? 전기전자, 운송장비, 화학, 철강금속. 이것을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봉 추세는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다 드렸었죠. 뭐 예를 들어서 상승 추세 전환이 뭐 코스피 지수보다 가장 빠른 게 어떤 거냐 이러면서 주도주를 파악한다 그랬는데 분봉도 마찬가지입니다. 1분봉도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오늘 보합인데 4대 업종 중에서 플러스 업종이 2개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게 가장 세다. 그러면 그 업종이 적어도 그날은 지수를 견인하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피 지수가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4대 업종 중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업종이 있거든요. 그 업종이 하락을 만드는 거죠. 코스닥도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 세 가지 업종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현재는 제약까지 같이 포함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수의 고점, 저점, 시점과 업종의 고점, 저점, 시점 비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나 업종이나 이건 제가 지금 현재 말씀으로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차피 차트를 보면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수 차트를 보면 코스피 지수가 있고 코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도 업종 코드 번호가 있거든요. 그 업종 코드 번호를 딱 치면 고점 저점 이렇게 이제 비교가 되는데 간단합니다. 업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전기전자는 013이에요. 운송장비는 015, 화학은 뭐 008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겁니다. 딴 거 없어요. 코스피 지수가 저점이 뭐 오전 10시였어요. 오전 10시. 그런데 4대 업종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은 저점이 오전 9시가 있다. 그러면 그게 더 빠른 거죠.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오후 1시에 저점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밑으로 깨지진 않고 계속 올라가요. 코스피 지수가. 근데 4대 업종이 있는데 세 가지는
뭐 오후 1시라든가 오후 2시에 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면 오후 1시에 저점 찍은 업종은 코스피 지수하고 그대로 연동되는 거고, 오후 2시에 저점 찍은 업종은 오히려 지수보다 약한 거죠. 그런데 어떤 업종은 오전 11시에 저점을 찍었어요. 그러면 지수가 오후 1시에 저점 찍었는데 어떤 업종이, 강한 업종이 오전 1시에, 11시에 저점을 찍었다. 그러면 그 업종이 사실은 지수 하락을 막고 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거죠. 뭐 플러스일 때는 상승이고 마이너스일 때는 반등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저점은 빠를수록 좋고 고점은 느릴수록 좋습니다. 이 원리는 지수, 업종, 종목 전부 다 해당됩니다. 이건 뭐 불변의 진리예요. 예를 들어서 두 종목이 있어요. 두 종목이 있는데 A는 저점이 예를 들어서 뭐 12시다. 근데 B는 10시다. 그러면 B가 훨씬 더 강한 종목이죠. 왜냐하면은 B가 10시에 저점 찍고 더 이상 빠지질 않아요, 주가가. 그런데 A는 B가 10시에 저점을 찍고 더 이상 안 빠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시간 동안이나 더 내려갔으니까 그런 거고, 이제 고점은 정반대입니다. 느릴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종목은 고점이 12시예요. 근데 B 종목은 고점이 오후 2시입니다. 그러면 A는 12시에 고점 찍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B는 오후 2시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B가 더 강한 거죠. 그래서 고점은 늦을수록 좋고 저점은 빠를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쨌든 하단에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수와 업종인데요. 코스피, 코스닥 선물의 일봉과 분봉 차트를 같이 보면서 흐름을 관찰한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봐야만이 오늘 지수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루의 등락도 그렇지만 3개월, 6개월 추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수가 우상향하면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같이 올라가요. 근데 반대로 지수가 우하향하면 대다수의 종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6개월 뒤 지수가 상승하거나 하락했을 때 보통 85% 종목은 연동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부터 6개월 뒤까지 뭐 코스피나 코스닥이나 지수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러면 100개 종목 중에서 85개는 상승해 있습니다. 물론 지수하고 따로 노는 15개 종목은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6개월까지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100개 중에 85개가 하락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왜 그러냐? 어차피 종합지수라고 하는 것은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다 합쳐져서 모든 종목의 어떤 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내려가면 확률상으로 내려가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왜 이걸 일봉과 분봉을 같이 보라 그러냐? 일봉은 이제 우리가 트렌드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아, 지금부터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러면 주식 비중을 좀 많이 하면 되겠죠. 근데 지금부터 지수가 한 6개월 동안 내려갈 것 같다. 그럼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좋아요. 이거를 구분해 주기 위한 거예요. 대다수의 초보자들은 처음부터 잘못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심하게 뭐 한 종목 20%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중에 벌든 날리든, 벌면은 뭐랄까 겁이 없으니까, 날리면 조급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100% 베팅을 많이 합니다. 뭐 종목이 하나든 10개든. 그래서 계속 100%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지수가 앞으로 좋을 것 같으면 100% 가는 거고요. 지수가 내려갈 것 같으면 20, 30%로 줄이는 게, 이게 바로 정석입니다. 이건 보통 일봉 차트로 구분하는 거고요. 분봉은 뭐냐? 1분봉이 있고 뭐 3분봉, 5분봉 많이 있는데 보통 1분봉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의 흐름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은 추세, 분봉은 바로 오늘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봉의 추세를 비교하는 목적이 아니고 분봉상 강도와 분봉의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비교할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수와 업종도 함께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단기 흐름상 선물보다 현물이 더 강한 것이 투자에 유리합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현물, 그러니까 이제 현물이라고 하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지수가 뭐 플러스 0.50% 올랐다. 그런데 선물은 플러스 0.30%다. 그러면 사실 현물이 선물보다 더 강하니까 종목엔 유리한 거죠. 근데 반대로 지수가 올라도 선물 지수 상승률이 더 높아요. 이러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책에 보면 108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참고가 되니까 보시기를 바랍니다. 테마와 종목입니다. 대신증권 화면번호 8561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앞으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제가 길게 설명드릴 필요 없습니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률 상위 테마가 리스트가 나오는데 이거는 오전 9시 장이 시작되고 나서 한 오전 9시 5분 그때 한번 탁 눌러보세요. 그러면 오늘 가장 상승률이 높은 테마부터 쫙 랭킹이 나옵니다. 그럼 그쪽에서 종목을 찾으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가치와 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평택촌놈의 적정 주가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아니더라도 검증된 알고리즘이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의 적정 주가는 2015년 7월에 대한민국 특허청으로부터 기술 특허를 취득받았습니다. 차트는요, 보조지표는 절대로 무시하세요. 이건 매우 기본적인 지식이고요. 평택촌은 차트 이론을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저는 보조지표를 안 봅니다. 안 봐요. 보조지표를 안 보더라도 얼마든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표는 일종의 그 요리에서 양념인데 양념 많다고 맛이 더 많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조지표를 많이 본다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실력이 더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 초보자들은 스스로 혹은 이상한 전문가들이 엉터리로 가르쳐요. 보조지표를 활용하면 뭐 대단한 것처럼.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보조지표는 절대 무시하고 제가 만든 차트 이론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전달이 되니까 제가 만든 차트 이론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보조지표는 안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실력 없는 전문가가 종목 상담할 때 보통 보조지표를 여러 개를 띄우거든요. 근데 자, 그 보조지표를 나만 볼까요? 남들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보조지표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똑같은 종목, 어떤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보조지표가 어떤 거냐? 보조지표도 종류가 많거든요. 또 어떤 보조지표가 있는데 설정이 또 달라요. 여기에 따라서 결과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보조지표가 한 5개 돼요. 어떤 게 종류가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아직은 매수하면 안 돼. 하나는 매수해야 돼. 하나는 판단이 안 돼. 막 이런 식이에요. 또 어떤 한 가지 보조지표가 있는데 설정을 어떻게 했다느냐. 기간이나 승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면은 지금 이미 매수했어야 돼. 이렇게 설정하면 이거는 값입니다. 어중간해요. 판단이 안 되는 모호한 구간이고 어떤 걸로 하면 아직은 관망이야. 이러니까 이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일, 120일 추세 판단하시고 상승 추세는 20일 기준 매수와 매도 판단 등만 참고해도 충분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수든 업종이든 종목이든 60일선이 120일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는 게 눌림목입니다. 반대로 지수든 업종이든 종목이든 하락 추세일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61선 위에서 매도하는 게 이게 정석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무료로 공개한 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트 0, 1, 2까지 무료고요. 파트 3부터 13까지는 여러분들이 유료 결제를 하셔야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담을 드리지 않게 해서 정말 소액으로 책정을 했으니까 많이 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평택촌놈의 모든 강의는 100% 저의 독창적인 노하우입니다. 전 누구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강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100% 제가 그동안 경험하면서 스스로 분석해서 알게 된 노하우들, 이걸 갖고 강의를 하는 거니까 제 강의가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 강의는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독창적이고 희소 가치가 높은 이런 강의라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것, 이게 바로 정석 투자인데, 저한테 주식을 배우시면 최소한 혼자 하거나 잘못된 이상한 전문가한테 배우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무료로 오픈한 0부터 2까지는 여기서부터 마치겠고요. 파트 3부터는 여러분들이 유료 결제를 통해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